자, 다시 또 이제 사회복지 급여에 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네 번째가 바우처입니다. 그 바우처를 이게 영어 스페링이 VOUCHER입니다. 그래서 그 예전에는 바우처를 이렇게 증서 또는 쿠폰 또는 이제 인환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우처를 예전에는 이 영어 바우처를 갖다가 증서, 쿠폰, 인환권으로 번역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바우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바우처라는 것이 공식적인 용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우처는 공개된 시장에서 사회 서비스, 의료, 기타 욕구를 보조하는 방법이라고 약간 써 있는데 쉽게 말하면 바우처는 그 어떤 이제 그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특정한 물품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상품권 같은 것이 좋은 바우처입니다. 우리가 이제 문화상품권을 이제 주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자녀한테 문화상품권을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? 그 문화상품권이 이제 문화니까 무슨 뭐 책을 산다든지 영화를 간다든지 또는 뭐 음반을 구한다든지 그런 거에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소비자가 즉 그 문화상품권을 받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어느 정도 열어줍니다. 그렇지만 또 이 문화상품권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술을 먹거나 뭐 도박을 하거나 그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바우처라는 것은 저기죠. 그 이제 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은 바로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현금급여의 이 장점입니다. 그래서 현금급여의 장점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사회 통제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현물급여의 특성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바우처라는 것은 현금급여의 장점을 살리고 그리고 또 이제 현물급여의 특징도 가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바우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미국의 후드 스탬프입니다. 이 후드 스탬프. 그래서 미국에 가면 이제 이 빈곤층들한테 이렇게 이 후드 스탬프를 줍니다. 뭐 이제 지금이야 이렇게 이제 이 전자 카드라겠지만 예전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돈처럼 이렇게 우리가 상품권처럼 이렇게 줍니다. 주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슈퍼나 그런 데 가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식품밖에는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푸드 스탬프입니다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이게 밀 바우처입니다. 밀은 이제 식사라는 뜻이죠. 그리고 바우처인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옛날에 홍콩에 갔을 경우에 그 식권입니다. 그 호텔의 식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식권인데 이게 이제 밀 바우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침 그 식권인데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요리가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요리를 고를 수는 있지만 식품밖에 이제 식사밖에 구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그 바우처 지금 저희들이 배우는 바우처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요새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렇게 바우처라는 것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서비스 이용권인데 이 바우처라는 말을 많이 써서 아마 지금은 여러분들이 바우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. 다음은 기회입니다. 그 기회라는 것은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뭐 자극과 제재라고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. 예, 그런데 이제 그 사회복지 정책들 중에는 이렇게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나누어 주는데 관심을 가진 정책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장애인 고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제 이 기업이나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몇 프로 이상 그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장애인 의무 고용제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애인들에게 그 고용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게 바로 기회라는 급여가 되겠습니다. 또는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농어촌에 이렇게 농촌이나 어촌에 어려운 그런데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할당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에 입학하도록 해줍니다. 바로 그런 것도 이제 그 약간 이제 불리한 그런 지역에 사는 그 청소년들에게 대학에 갈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기회급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미국에 보면은 이렇게 미국에 보면은 주마다 이렇게 경제적 기회국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의 북캐롤라이너 주라는 곳에 있는 경제 기회국인데 바로 이 바로 그 경제 기회 바로 이 기회가 저희들이 지금 배우는 기회와도 관련이 있습니다. 다음에 권력입니다. 이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파워인데 이것은 이제 그 보면은 재화나 즉 어떤 물품이나 자원을 통제하는 것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배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사회복지 정책은 이 클라이언트들의 정치적 권력을 증진을 시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사회복지 기관이 있을 경우에 사회복지 기관에는 운영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. 그럼 운영위원회 물론 당연히 이제 관장도 포함되고 뭐 이게 지역 유지도 포함되고 뭐 대학 교수도 포함되겠지만
그 이제 그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, 즉 우리 클라이언트죠. 클라이언트들 이렇게 몇 사람 또는 몇 퍼센트 포함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.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, 즉 클라이언트 이제 대표겠죠. 클라이언트 대표가 이 위원회에 가가지고 이제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그 복지 기관에 대한 그 결정을 할 경우에 자기 이제 입장을 대변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 이제 클라이언트가, 여기서 클라이언트 대표가 어떤 위원회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이런 그 복지 기관의 어떤 그 이제 무슨 운영 방침이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거기서 이제 한 표를 던지고 약간 발언권을 이제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의견을 이제 그 제시함으로써 이제 거의 저 복지기관의 어떤 복지기관에 나아갈 길이나 운영할 방향을 갖다가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권력을 이제 그 클라이언트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그 권력급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 이 급여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인트가 이렇게 그 현금급여의 장단점하고 현물급여의 장단점하고 이 바우처의 특징, 예,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구라는 여기까지 치고 또 좀 쉰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